자, 마지막 일치 24호 자연의 징조. 소제목은요, 후쿠시마 시작된 죽음의 공포입니다. 제목 거창한가요? 전혀 안 거창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낙관론자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사실주의자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될 사실은요, 후쿠시마에서 죽음의 공포가 이제 시작하고 있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JTBC 손석희 아나운서가 보신 분? 예, 별로 없네요. 꼭 보셔야 됩니다. 이 기회에 보십시오. 이 기회에 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란, 정부가 여러분들에게 물고기 먹어도 괜찮아, 안전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일본 현지의 핵 과학자로부터 그것이 증명됩니다.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끝나지 않은 공포. 자, 고이대 1학기 교수 인터뷰. 광고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뭐 도움받는 요 정도는 봐주십시다. 네. 자, 나옵니다. 일본의 저명한 핵물리학자인 동시에 탈핵을 주장하는 학자인 고이대 히로야키 교토대 교수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저와는 오늘 아침에 만나서 인터뷰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에 참고로 이분이 말했던 그것들이요, 마지막의 침, 제가 쓴 책 있죠? 거기에 많이 인용을 제가 했습니다. 이분 걸 제가 인용한 겁니다. 지금 보신 오염수는 통제되고 있다는 아베 총리의 말은 거짓말이다. 또한 일본산 어류는 잡히는 것과 출하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이 8개현에 대해서 수입 금지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고이대 교수와의 인터뷰는 그 내용이 좀 중요해서 오늘과 내일 좀 짧게 두 번으로 나눠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통역에는 김봉녀 씨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이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고이대 교수, konnichiwa. konnichiwa. 예. 어제 국회 강연은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350人の方が 어제 350명이 입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大変熱心に 아주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예, 국회에서 350명이 모였다면 꽤 많이 모였는데 우리 한국 국회의원들은 많이 왔는지요? 主催者の方は 네, 주최자인 김재남 의원이 오셨는데 いらっしゃって 의원들이 몇 명 오셨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私は知りません 거의 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렇겠죠. 제일 궁금한 것이 지금 후쿠시마 원전의 상태입니다. 요즘 뉴스가 좀 뜸해지긴 했습니다. 어떤 상태라고 보시는지요? まずは事故があまりにも過酷 우선 にすぎ 사고 て 자체가 너무 중대해서 現在どうなっているかという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 자체를 모르는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のです。人間が現場に 사람이 行かれない 사고 場合 현장에 접근할 수 人 없는 間の代 경우 わりに現場の状況を知る 사람 대신에 그런 測定 사고 器の 상황을 配置 알 が 수 あれば 있는 측정기가 있어서 상황을 알아야겠지만 このような 이런 사고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必要な測定器 필요한 측정기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曲がりなりに 통상적인 발전소 원전일 경우 情報を集める 정보를 수집하는 측정기가 こ 있지만 の測定器も 사고가 너무 중대하다 보니까 하나씩 고장이 나버려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できてしまっています。 글쎄 저희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원자로 노심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겁니다. 후쿠시마가 일어난 지 3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를 파악을 못 한다는 겁니다. 3년이 넘었는데 정확하게 어디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끔찍한 겁니다. 여따 대고 아베는 우리가 통제하고 있어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따 대고 아베가 방사능을 먹고 머리가 이상해진 거지.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체르노빌은요, 일어난 지 3일 만에 콘크리트로 덮어버렸어요. 체르노빌은. 그런데도 100만 명이 넘어요. 희생자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기형아들 태어나고. 여기 3년이 넘었어요. 체르노빌의 몇백 배예요. 근데 아직도 3년이 넘었는데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를 몰라요, 지금. 어디서 어떻게부터 처리할지를 모르는 입장이라고요. 죽음의 공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뒤에 나와요. 지금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증명해드릴 수 있어요. 죽음이 시작되고 있어요. 공포가 시작되고 있어요.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렸는데 사고 현장에서 아예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잔해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その溶け落ちた炉心がどこにあるのか。 녹아내린 노심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しかし 모르고 これ以上溶かす 이 이상 ことができな 녹게 い。 내버려두면 안 ひ 되겠다 たすら 해서 3年間水を 3년 동안 오로지 물만 원자로에 투입하는 という 상황입니다. 状況になっているのです。ただし炉心に溶け落ちてしまった。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100% 우리 차 작가님이요. 막 몸이 아파요. 병원 갔는데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 빨간 약 바르는 거예요. 온몸에다가.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데 정확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끔찍한 겁니다. 빨간 약 바르면 나요? 마이신 먹으면 나요? 어디가 아픈 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가 고장난지를 알아야지 고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존에 이걸 어디가 고장인지를 파악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빨간 약만 들이다 바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얘기하는 겁니다. 나았어. 다 나았어. 아베가 방사능을 먹고 머리가 어떻게 된 겁니다. 다만 노심에 주입한 냉각수가 오염돼서 これが汚染水 넘쳐 흐르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今抱えてしまっています。 아베 총리가 지난번에 우리 오염수는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 그러니까 차단돼서 통제되고 있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까? 安倍さんが嘘をついた 아베 총리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汚染水はコントロールできて 오염수는 통제할 수 今現在 없고 지금도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しまって있습니다. しまっています。残念ながら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오염수 통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難しいでしょうし、韓国の皆さんも 한국 사람들도 바다로 오염수가 유출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실 겁니다. 毎日毎日 지금도 날마다 오염수는 바다를 향해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 오염수 유출은 막을 수가 없으니까 언제쯤 이게 통제가 될지 아베 총리는 통제됐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이것도 좀 방법이 있는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事故が起きたのは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게 2011년 3월 12일입니다. 末には 3월 말에 汚染水が 이미 오염수가 원자로 건물 지하, 建屋の地下 터빈 건물의 지하, 抵抗というような地下のトンネル 트렌지 건물 지하 터널에 10만 톤이 쌓여 있었습니다. いました。そして原子炉建屋の地下タービン建屋 이 건물들은 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들인데요. 構造物は全てコンクリートでできています。そしてコンクリート 콘크리트라는 것은 반드시 균열이 생깁니다. 特に 특히 후쿠시마 사고의 경우 대형 지진으로 인해서 지하 구조물에 여기저기 균열이 있었을 것입니다. そこら中で割れていたはずだと私は思います。そこに10万トンもの汚染 거기에 水 10만 톤이나 오염수가 담겨 있었던 私はそ 거죠. の時にその10万トンの汚染 저는 水を 당시에 10만 톤의 오염수를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 가두면 반드시 새기 때문에 새지 않는 구조물로 옮겨야 한다고 そういう 제안했습니다. 提案をしました。2011年3月末です。そしてその構造物として私は 탱크 같은 것에 옮기자고 제안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일본 정부도 도쿄전력도 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 탱크에서도 오염수 유출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완전하게 오염수 유출을 막는 것은 일단은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린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수산물에 대한 공포심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8개 현 정도의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과연 그것으로 충분한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韓国で私は 한국의 제도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경우 예를 들어 例えば福島の近海で 후쿠시마 근해에서 잡은 수산물이라 下 하더라도 関で 시모노세키에서 출하하게 되면 시모노세키산이 됩니다. なってしまいます。ですから韓国では福島は 한국이 후쿠시마 인근에 8개 현의 수산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해하셨습니까? 예, 후쿠시마에서 잡아도 그걸 갖고 시모노 새끼,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가까워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판매를 하면 이놈의 새끼 산이 되는 겁니다. 후쿠시마에서 잡았는데. 네, 현실입니다. 여러분,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나라의 어업이 다 그렇습니다. 멕시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캘리포니아에서 그걸 안 잡고 언양어선이 일본 후쿠시마 와가지고 후쿠시마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출하하면 그게 캘리포니아 산이 됩니다. 알래스카에서 왔어요. 후쿠시마에서 잡았어요. 알래스카에서 팔면 알래스카 산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왔어요. 러시아가 후쿠시마에서 잡았어요. 러시아 산이 되는 겁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희한합니다. 을 규제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사실도 처음 알았는데요. 水揚げされた 8개 현에서 잡은 것을 다른 지역에서 생선을 출하할 수도 있기 때문에 8개 현 수산물 수입만 금지한다고 해서 안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저희들도 사실 처음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우리가 맡고 있는 8개 현에서 잡은 물고기라 하더라도 그 8개 현을 제외한 다른 현에서 출하하면 거기 것이 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 이건 저희 정부 쪽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수산물을 먹고 있습니까? 産地が確認できないのです。先ほど 산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水産物の産地というのは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산물은 출하한 곳이 산지가 되기 때문에 どの水産 어떤 수산물이 안전한지 あるいは危な 혹은 어떤 수산물이 위험한 것 같은지 일본인 스스로도 잘 몰라서 고뇌하고 い 있습니다. 状態で今苦悩しているわけです。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 국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고민이 여실히 드러나는 자, 두 번째까지 보여드릴게요. 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끔찍한 겁니다. 끔찍한 겁니다. 제가 사실주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저 비관론자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가 시작되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완전 통제되고 있다는 아베 총리의 말은 거짓말이다. 일본산 어류는 잡히는 것과 출하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8개 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는 안전하지 않다. 어제 일본의 저명한 핵물리학자인 고이데 히로아키 교수가 출연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 파장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해드리지 못한 말도 있습니다. 수산물뿐 아니라 대기 중 방사능 때문에라도 일본의 일부 지역을 빼고는 여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건데요. 오늘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터뷰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그걸 통제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지역에서 잡은 물고기는 다른 현에 갔다가 출할 수 없다라든가 이런 규정 같은 게 없나요? もちろん福島大手原子力発電所 물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근해가 고농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そこは今禁漁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て 이 지역은 어업이 금지되고 있는데요. でその範囲を超えたところでは 하지만 정부가 금지한 구역을 벗어나면 기존의 방식대로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수산물을 출하한 곳을 산지로 하는 방식은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国が規制をしていないところの 정부가 규제하고 있지 않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規制が 통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을 방문하려는 사람들도 좀 요즘 걱정을 많이 하고들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일본 여행 자체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신가요? 상황이 그 정도라면? 大気中に放出された放射性物質 대기 중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 중에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세슘 137이라는 물질입니다. 日本政府の報告によると
일본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히로시마 원폭대의 168배에 해당하는 세슘 137이 대기 중으로 방출됐다고 합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마정화의 침이라는 책에 써놨습니다. 후쿠시마의 168배. 기억나시죠?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그거 거짓말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다 자료를 갖고 쓴 겁니다. 또 한번 증명되는 겁니다. その放出された放射性物質は 그 방출된 물질이 동북 지역과 관동 지역의 아주 광대한 지역으로 나라가 낙진이 되었는데요. 日本という国が 일본 정부가 법률을 제대로 지킨다면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지정해야만 합니다. 場所に指定する。つまり普通の皆さんは 즉 이곳은 일반인이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地域が 그게 1만 평방킬로미터가 넘습니다. つきます。 여기에는 도쿄의 일부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います。被爆をするということは必ず危険を伴います。 피폭은 반드시 위험을 동반합니다. そのような 저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単に旅行 단순히 여행이라면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思います。 그러면 비교적 안전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일본 내에서? 残念ながら韓国にも福島大事件 안타깝게도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어떤 방사능 물질이든 한국에도 날아왔을 た 것입니다. だしもちろん 단지 그런 농도의 높고 낮음의 차이인데요. 日本で言えば 일본의 경우 동북 지역과 관동 지역의 오염 수치는 높습니다. ですからもし日本に 자,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일본에 관광을 가려면 이만큼이 오염된 겁니다. 거의 다 덮은 겁니다. 이게 1만 평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이 오염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만큼이 오염됐다는 것을요,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따 제가 그림으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愛道 홋카이도나 간사이, 규슈나 시코쿠는 비교적 일본에서도 오염이 낮은 지역이니까 이런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탈핵하면, 즉 예를 들어서 핵발전을 자,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중요하다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자, 보셨듯이 여러분, 후쿠시마는 끝난 게 아니고요. 후쿠시마의 죽음은 이제 시작하고냐 합니다. 이제 3년이 넘었으니까요. 보통 방사능의 이것이 외부로 사람들에게 표출되는 게 3년에서 5년 정도 기간이 걸린답니다.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내년, 내후년은 더 끔찍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어떤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증거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공포의 현실입니다. 후쿠시마 현 고리야마 고교생의 급성 골수 백혈병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6일자) 트위터에 오늘 혈액검사에 대해 물었더니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쿄에 있는 아이들이요, 지금 피픽 쓰러지고 코피를 쏟고 그런다 합니다. 후쿠시마 아이들은 실제로 후쿠시마뿐만 아니고 도쿄도 그렇답니다. 도쿄에 있는 아이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회복교회 일본에서 왔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신분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죠? 그분의 아이들이 얘기한 겁니다. 자기 반 아이들이 코피를 그렇게 쏟는답니다. 직접 그분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분 아이들 코피를 그렇게 쏟고 막 아프다고 하고 그런 통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도쿄에 거주합니다. 아까 이분이 고이대 히로야키 교수가 얘기했죠. 도쿄도 덮었다. 후쿠시마 원자폭탄의 167배에 달하는 세슘 237이 도쿄를 덮었다. 예, 당연합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뉴스인데요. 일본 뉴스를 이렇게 누가 아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올려준 건데요. 2014년 1월 25일 날 후생 노동성은, 쉽게 말해 일본 정부는 3년마다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환자 조사를 2011년도 C10분부터 후쿠시마 전역과 미야기현 일부를 제외시켰답니다.
데이터를 감추는 겁니다. 이거 데이터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 나는 거죠. 데이터를 감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환자 조사에서 후쿠시마를 제외 피폭 은폐 현면들의 의혹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고리야마 이런 학생들이 장비도 없이 제염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요. 지금 이게 지금 후쿠시마에 있는 그쪽에서요 제염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사능 작업을. 방사능 이거 뭡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거 방호복 입고 제대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없이 그냥 마스크만 쓰고 지금 제염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방사능을 이렇게 무대포로 만지고 있는 겁니다. 미친 거죠. 지금 죽이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애들을. 자, 후쿠시마 관련해서요. 네이처에서요. 굉장히 유명한 잡지죠. 네이처. 여기서 논문이 게재가 됐습니다. 어떻게 기재가 됐냐면요. 자, 수맥이 있죠. 수맥. 물의 길. 이 수맥이 오염됐답니다. 자, 어디만큼 오염되는지 봅시다. 실제 그림인데요. 이것도 고이대 히라오키 교수가 한 건데요. 어디만큼 오염되냐면요. 자,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염입니다. 이 짙은 거 있죠? 이 짙은 게 다 오염된 겁니다. 농도가 짙을수록 오염률이 심각한 겁니다. 다 뻗었습니다. 여기서 물론 후쿠시마 쪽이 제일 심각하죠. 근데 오염수를 조금씩 보세요. 수맥을 타고요. 일본을 다 덮었습니다. 이 수맥이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하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수돗물에서 세슘이 지금 검출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가서 여러분들이 수돗물을 마신다. 지금 방사능을 몸 안에 쑤셔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네이처에서 기록한 네이처. 김주원사 뻥치네. 네이처 보십시오. 네이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일본 각 지역의 정수장에서 지금 세슘이 검출되고 있는 겁니다. 세슘이 어떻게 검출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관동 지역 사이타마현의 미사토 정수장에서 세슘 합계 313베크렐, 도쿄 가나마치 정수장에서 세슘 합계 281베크렐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다마가와 정수장 194베크렐, 아사카 정수장 72베크렐,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의 이쿠타 정수장 120베크렐, 미야기현 나토리시 다카다테 정수장 253베크렐. 실제 데이터 통계고요. 이렇게 정수장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지금 오늘도 방사능을 섭취하고 있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일본 집 정리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빨리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들 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세다린 카리아 테츠, 마세다린이라는 만화책 한번 보신 분. 우리 차 작가님 마세다린 아시죠? 이게 식객이 모태라고 하던데 맞죠? 식객이 이거 보고 마세다린. 이 마세다린을 그린 이 카리아 테츠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사능, 일본 원식 희망이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후쿠시마를 다녀오고 나서요. 어떤 증상이 있냐면요. 이 기사 그대로입니다. 카리아는 또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를 방문했다가 방사능에 피폭되며 상상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지진, 재해 지역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밤마다 코피를 쏟게 됐다며 인생에서 코피는 단 한 번도 흘린 적이 없는데 밤마다 며칠 동안 코피가 흘렀다. 병원에 가도 코피와 방사성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카리아는 이어 알 수 없는 피로감도 느꼈는데 나와 함께 취재에 동행했던 인력도 코피와 권태감에 시달려야 했다며 잔인한 말이지만 원전 사고 인근 지역은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곳이 되어버렸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 사람이 작품 때문에 갔다가요 피폭이 된 거예요. 지금 방사능 날마다 코피 쏟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죽음이 시작됐다니까요. 여러분, 도쿄전력의 핵심 인력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JPI 뉴스인데요. 누가 빠져나가냐?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의 40%가 원전 기술자, 핵심 인력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핵심 인력들이.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각국 대사관들의 동일본 탈출 러시가 시작됐습니다. 자, 몇 개의 나라가 빠졌는지 봅시다. 자, 스위스,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바레인, 앙골라, 가나, 케냐, 나이지리아, 나미비아, 부르키나파소, 베냉, 난 어딘지도 모르겠네. 보츠와나, 에콰도르, 과테말라,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 등 이렇게 많은 대사관이 몇 년 사이 일제히 이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고 대기업들도 도쿄로부터 이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쿄의 많은 기업들이 직결했던 모터쇼도 나고야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예,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사관들이 한꺼번에 철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시에는 후쿠시마 관광 안내도가 버젓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의 정부 저주받을 겁니다. 여러분, 캐나다 해양수산소가 방사능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보고서인데요. 좀 읽어드릴게요. 태평양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이 알래스카를 덮치고 6개월 전에 밴쿠버를 이전에 이미 탐지되었던 멕시코와 중미 해안은 오염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정부 보고서입니다. 캐나다 정부 보고서입니다. 캐나다 해양수산부의 보고서는 후쿠시마 핵 재앙으로부터의 방사능 오염이 미국과 캐나다 연안을 바로 지금 오염시키고 있다고 증언했다. 공식 보고서는 2013년 10월에 이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 터너 라디오 네트워크는요, 수상해안부 조사기관으로부터 보고서 4본을 얻어냈는데, 할 터너가 누군지 아십니까? 왜 우리 마지막 외침 CD에 보면 아메로 폭로한 친구 있죠? 예, 그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역시 또 계속 폭로하는 겁니다. 아주 생명 내놓고, 목숨 내놓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수상해안부 조사기관으로부터 보고서 4본을 얻어냈는데, 빼내온 거죠. 일본으로부터의 방사능기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6개월 일찍 태평양을 가로질러 2012년에 이미 서남부 알래스카를 치고 올해 7월, 2013년 7월에는 이미 밴쿠버에 이르렀답니다. 2012년에 이미 알래스카를 오염시켰답니다. 당연하죠. 바로 지금 방사능이 덮치고 있는 것이다. 그 보고서는 캐나다에서 2013년 10월에 열린 북태평양 해양기구의 연례회합에 제출되었는데, 이 회합은 캐나다 해양수산부와 함께 주최한 것이다. 그 보고서에 따르자면 2011년 3번의 후쿠시마 핵반응 멜트다운으로부터 방사능 세슘 137이 2012년에 알루샨 열도와 알래스카 남서부 해안에 도달했는데, 이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 약 1년 뒤다. (2014년 7월까지) 아무도 몰랐던 사실은 일본이 매일같이 300에서 400톤의 심각하게 오염된 물을 태평양에 쏘아부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바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방사능은 해류에 의해 북미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정부는 이 사실을 2012년도에 이미 알았는데도 침묵했다. 왜? 이 후쿠시마가 뉴월더의
뉴월드 오더의 인류 말살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급한 대다수의 나라들은 이미 뉴월드 오더의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알아도 묵인하는 겁니다. 그래, 잘 됐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끔찍하죠. 끔찍하죠. 자,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후쿠시마 방사능입니다. 김관훈 기자가 썼습니다. 제가 쓴 기사인데요.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후쿠시마 방사능.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500%가 증가한 방사능 수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그때 그 내추럴 뉴스에서 보도한 거고요. 여기 보면 신문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500% 증가한 방사능 수치가 검출됐다며 이는 자치주 공무원에 의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주리에서요, 미국 미주리에서요, 방사능 눈이 내리고 있답니다. 이게 실제 그 기사입니다. 와이즈, 자, 한국 사람입니다. 자, 애써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처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I am 한국인. 자, 유튜브 상에서 상당한 신뢰를 얻고 있는 더치 한국 사람입니다. 더치 신세? 뭐 이름 좀 이상하네. 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미주리 세인트 루이스에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한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내리는 눈에 방사능을 측정했더니요, 이게 방사능 수치가 엄청난 겁니다. 지금 이 눈에 저 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러브스토리 따라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사능을 입에 막 쏟아내는 겁니다. 이런 데서 러브스토리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끔찍한 겁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방사능 눈이 내린다. 끝장난 겁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에서는요, 연합뉴스 그리고 KBS에서 뭐라고 보도했냐면요, 캘리포니아의 후쿠시마 잔해가 도달했다는데 방사능 검출이 안 된다. 아니, 미 캘리포니아의 후쿠시마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증거는 없다. 라고 한국 언론을 그렇게 일축해버렸습니다. 한국 언론이 이미 뉴월드 오더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 됩니다. 네, 지금. 자, 하지만 뉴월드 오더는요,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기사가 떴냐면요, IAEA 알죠? 그리고 후쿠시마와 비밀 유지 합의, 네, 그거를 체결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2011년 대형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이 있는 일본 후쿠시마현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비밀 유지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도쿄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정보와 측정 데이터, 어린이의 갑상선암 발병 등과 관련해 응당 알려져야 할 정보가 이 각서에 의해 공개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무슨 말입니까? 후쿠시마에 관련된 이 방사능의 오염이 어느 정도인지를 전 세계인들이 모르게 눈을 감아버리라는 겁니다. 눈을 가려버리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국제원자력기구가 한다는 겁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누구 겁니까? 뉴월드 겁니다. 얘네가 이란 핵살차를 한다고 합니다. 쇼하는 겁니다. 쇼하는 겁니다. 다 여러분 뭔가 타이밍을 재는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만 붙잡자는 겁니다. 얘네가 예수님을 저울질할 수는 없거든요. 감히 인간 나부랭이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나 인간 나부랭이들이 만든 것은 얘네들 손아귀에서 조물딱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일본은요, 특정 비밀보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특정 비밀보호 법안은 누설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 외교와 관련된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예를 들어 이건 겁니다. 기자에게 어떤 공무원이 이 원자력 이렇게 보니까 지금 방사능 수치가 이렇게 나타났어 라고 기자에게 준 겁니다. 그 공무원이. 그래서 기자가 그걸 받아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 공무원은 징역 갑니다. 10년형이 처합니다. 또한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 이론적으로는 공무원으로부터 특정 기밀을 획득한 언론인이 보도시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경찰국가 법안이다. 일본이 이걸 발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언론에서 방사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일본 정부에 반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 바로 징역 갑니다. 바로 징역 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 비가 제대하고 나왔습니다. 비. 지금 비가 오나요? 그 비가 아니고 비가 정지훈 씨가 나왔습니다. 정지훈 씨 나오자요. 언론이 미친 듯이 정지훈 씨의 행보에 대해서 막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엄청났습니다. 근데 방사능은요, 그냥 자물쇠로 입을 딱 닫고 있습니다. 비가 나와서 춤추는 거랑 정지훈 씨가 나와서 춤 한번 치고 노래하는 거랑 방사능이 우리를 죽인다는 거랑 뭐가 더 중요합니까? 말이 뭐합니까? 말이 뭐합니까? 근데 언론이 미친 듯이 정주훈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절대로 끝나지 않는 공포가 될 것입니다. 이 공포가요,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모든 이들이 자연사에서 죽을 때까지. 자, 우리 영재가 몇 살이죠? 6살이요. 영재가 6살인데 평균 수명이, 남자 지금 평균 수명이 유엔으로 한 72 그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영재가 6살인데 자연 수명으로 70세까지 산다고 해도 후쿠시마의 방사능은 끝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예를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후쿠시마는 그때까지도 방사능으로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그럽니다. 근데 영재는 죄송하지만 그때까지 못 삽니다. 70까지 못 삽니다. 왜냐? 아시겠지만 스톡홀름, 미국의 그 독일의 유명한 킬 해양 연구소가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 속도로 지금 매일 300에서 400톤을 바다로 버리고 있는데 이 속도로 계속해서 방치 없이 내버려 두면 6년 안에 태평양 전역이 다 방사능으로 오염이 될 것이다. 독일의 킬 해양 연구소가 보고했습니다. 제 마지막에 지금 책에 나옵니다. 태평양이 6년 안에 오염이 되면, 그때 나온 게 2012년도에 그걸 발표했으니까요. 지금 2014년이니까요. 이제 4년 남았습니다. 태평양 전체가 오염이 완전히 끝나는 그 시점이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저는 팩트로 얘기합니다. 저는 팩트로 승부하는 사람입니다. 4년 남았습니다. 4년 안에 태평양이 다 오염되면요, 바다는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3대 해류인데요, 서로가 서로 해류에 의해서 섞여집니다. 태평양이 4년 안에 다 오염된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4년 안에 방사능이 오염돼서 죽어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적어도 물론 방사능이 오염된다고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합병증을 유발하면서 암이나 이런 기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높아가겠죠. 이렇게. 하지만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4년 안에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해서 태평양의 오염이 다 끝나버린다면 4년 안에 여러분들이 방사능이 피폭될 가능성은 거의 90% 이상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뉴월드 오더에게
머리 숙이지 않고 그들에게 어떤 해독제나 어떤 기타 여러 가지 것을 얻지 않는 한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걔네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시키는 거. 설국열차가 지금 그거지 않습니까? 설국열차가 지금 온 유럽을 다 휩쓸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독일에 또 초청돼 갔습니다. 설국열차가. 그 재미없는 게 프랑스, 스페인, 독일 갔습니다. 지금 유럽 세계 일주하고 있습니다. 설국열차가. 걔네 아젠다를 지금 나르고 있습니다. 전세.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 여기 벗어나면 죽어. 설국열차의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이 열차를 벗어나면 너희들 곰에 죽어. 자연에 죽어. 추워서 죽어. 얼어 죽어. 이렇게 죽어. 저렇게 죽어. 매다치나 꼬다치나 너희들 죽어. 그게 설국열차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안에 그냥 노예처럼이라도 있어. 살려면. 어쨌든 다시 돌아갑시다. 4년 안에 독일의 킬 해양연구소의 분석이 옳다면, 물론 그게 가정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그들이 옳다면, 왜냐면 그들이 틀릴 수도 있지는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나 굉장히 유명한 해양연구소로서, 그리고 지금 현재 되어지는 현상만 봐도 여러분 하루에 300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밝혀진 것만 300톤인 겁니다. 밝혀진 것만. 도대체 얼마만큼의 오염수가 지금도 고농도 오염수가 바다로 쏟아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데이터를 얘기를 안 하니까요. 어쩌면 1000톤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300톤이면요. 여러분 지금 이 회복교회가 여기가 한 35평 정도 되거든요. 이 35평 높이가 지금 한 2m 좀 넘다 봅시다. 여기에 물을 가득 채워도요 300톤이 안 됩니다. 여기에 물을 가득 채워도 300톤이 안 됩니다. 300톤은요 작은 수영장만한 규모입니다. 작은 수영장. 한 50평은 돼야 될 겁니다. 50평에 한 2m 한 50cm 되는 높이에 물을 가득 채운 양이 한 300에서 400톤 정도 되는데요. 그게 매일 쉬지 않고 졸지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태평양은 쉼없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킬 해양연구소가 6년 안에 태평양이 다 오염된다라는 말은요 지나친 분석이 아닙니다. 지나친 분석이 아닙니다. 그것도 반복합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말한 이후로부터 2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2014년입니다. 4년 남았습니다. 4년 안에 태평양이 모두 다 오염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4년 안에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은요 한 90% 이상입니다. 뭐라도 먹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방사능 눈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러브스토리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비 맞을 거잖아요. 비 맞으면서도 할 거고. 비가 여러분 방사능 비입니다. 지금 내리는 거. 비 맞지 마세요. 머리 빠집니다. 머리만 빠지면 뭐예요? 이 모공통에 들어오죠. 여러분 몸속으로. 심각한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4년 안에 태평양이 다 오염이 끝난다면 여러분들이 방사능에 피폭될 가능성은요 4년 안에 90% 이상이다. 그러면 방사능이 피폭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은 어떨 것 같아요? 아키야 씨와 똑같은 겁니다. 맨날 코피 쏘는 겁니다. 아파. 여러분들의 인생이 4년 안에 그리 될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저는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팩트를 갖고 근거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자신의 신부들이 그렇게 방사능에 다 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놓아두실지 않으실 거다. 따라서 저는 방사능이 다 전 세계를 휩쓸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불러 올리실 거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측입니다. 4년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오르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리 된다면 그러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를
여러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 아까 뭘 봤습니까? 베리칩이 임백한 이 땅에 환란이 쏟아지려고 하는 세상의 징조들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것과 자연의 징조를 같이 믹싱해서 이 방사능의 이 끔찍한 후쿠시마의 죽음의 공포를 같이 믹싱해서 한번 보십시오.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보십시오. 때가요 미치도록 가깝습니다. 들을 끼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한부를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사실을 말하면 시한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면. 우리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쉬었다가 우리 많이 쉬겠네. 4시로 하면 안 되겠고요. 한 3시 반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시간이 많이 텀이 있으니까 그냥 차 한잔 마시고 바로 할게요. 3시 반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뒤에 나가는 그 경제 붕괴가 지금 굉장히 임박해 있거든요. 그것과 지금 베리칩이 우리에게 쏟아지려고 하는 것과 지금 이렇게 이 방사능이 다 4년 안에 태평양을 다 덮으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에서 죽음의 공포가 시작돼서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오염돼서 코피 썩고 막 이렇게 해나가는 이 모습들과 이 모든 것을 정말 이렇게 이 조합하면요 퍼즐이 맞춰집니다. 퍼즐 다 조각조각 난 퍼즐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체스판을 거대한 체스판을 이렇게 놔두고요 이 퍼즐 이렇게 딱 대고 이 퍼즐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딱딱딱딱 퍼즐을 붙이면 뭐가 나오냐면요 대환란이라는 글자가 쓰여집니다. 진짜입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저는 꿈으로 이걸 본 적이 없습니다. 환상 예언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만히 있어봐 저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런 거 못 합니다. 저는 이런 거 저는 오직 팩트입니다. 자나깨나 팩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팩트가 대환란이 너무나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살아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환란은 무서운 것입니다. 끔찍합니다. 대환란은 로마 가톨릭이 제3차 종교재판을 이 땅에 역사하는 겁니다. 제3차 종교재판입니다. 종교재판 때 로마 가톨릭이 여자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여자의 가슴을 가위로 잘라버려서 죽였습니다. 여자의 가슴을 가위로 자른 다음에 피가 흐르도록 그려 내비로둬서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죽게 그렇게 죽였습니다. 인간 통닭구이라고요. 엉덩이부터 꼬챙이로 꽉 껴가지고는요. 그 상태로 기름을 끼얹으면서 돌리면서 구웠습니다. 통닭구이 구듯이. 그 당시 화가가 그림을 그린 걸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때 로마 가톨릭의 우스타시군, 로마 가톨릭 군대의 이름이 우스타시군이거든요. 역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스타시군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아주 유명한 게 있습니다. 목베기 게임을 했던 애들입니다. 목베기 게임. 제가 로마 가톨릭에 실제 강의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목베기 게임을 합니다. 그게 무슨 게임인지 아십니까? 선수가 있습니다. 5명이면 5명 쫙 있습니다. 손에 칼을 하나씩 딱 들고는요. 그 당시 잡혀온 어떤 그 죄수들을 누가 목을 빨리 따나 이 시합을 했습니다. 이 시합. 로마 가톨릭의 군대들이 우스타스군이 이런 개쓰레기 같은 놈들이 그냥 탁 잡고 목 쫙 빼고 탁 잡고 목 빼고 누가 빨리 마치 닭의 목을 따듯이 그렇게 사람 모가지를 이렇게 땄습니다.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군대가 돼가지고 그때 1등 상 받은 사람 이름도 있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상금을 받았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하루 동안에 1360명이에요. 1360명의 목을 따가지고 1등 먹었습니다. 그게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이 했던 일입니다. 우시타쇼. 그 종교재판이, 그 3차 종교재판이, 그런 정도의 끔찍한 3차 종교재판이 이제 이 땅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게 대환란입니다. 미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제발 저는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무섭게 해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요? 무섭게 하면 뭐 빠져나가긴 하지, 뭐 교회는 안 나가고, 이다 김지호사 무서워서 안, 뭐 그러지 뭘. 또 뭐 하려고 여러분들 무섭게 합니까? 그냥 사실입니다. 사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란은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볼장 다 먹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볼장 다 먹은 겁니다. 여러분, 제발 환란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왜냐?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그냥 다 휴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다 휴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컨베어 벨트 시스템처럼. 그러니까 제가 막 미치겠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닌데. 그럼 그렇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 실제 환란이 닥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남겨져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1360명이 목에 칼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여러분? 자, 이 죄수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그 사람이 한 번에 막 뭐 2기억엄이에요? 한 번에 막 뭐 수십 명의 목을 확 베버리는 그런 무슨 무술의 고수예요? 아니잖아요. 한 명당 하나씩 따는 거예요. 한 명당 하나씩. 목 잡고 따고, 목 잡고 따고.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 수백 명이 있던 죄수들이. 거기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목을 따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막. 그 공포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 차례가 올 때마다 그걸 보면서 막, 내가 이렇게 막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닐 것 같아요? 아유, 잘 죽네. 야, 피 좀 이쪽 안 튀기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위치,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있어요. 지금 한 40명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누가 로마 가톨릭 군대가 와가지고, 우슈타츠 군이 와가지고, 시화영제부터 해가지고, 목을 막 따는 여러분들이 그걸 뒤에서 보는 거라고, 제가 보는 거라고. 다음에 우리 차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공포가 어떨 것 같아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오줌 싸는 거예요, 바지에.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이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육신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 말씀해야 돼요. 여러분, 폴리갑이요, 막 불태워졌잖아요. 불 속에서 찬송했어요. 그리고 장작에 불이 계속 안 붙고 막 그랬어요. 불 속에서 안 죽어요, 폴리갑이. 교회상에 나와요. 불 속에서 안 죽어요. 계속 찬양해요, 계속 찬양해요. 왜 그랬어요? 폴리갑이 슈퍼맨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로보캅이었던 거예요? 로보캅이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어서 그래요. 성령의 사람이어서 그래요, 폴리갑이. 끝까지 기도 말씀으로 주님만 의지했더니 주님이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혹 여러분들이 남겨진 후에도 정말 기도 말씀으로 그때라도 깨달아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입는다면 로마 가톨릭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목을 벨 때도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오히려 자 빨리 죽여. 아버지 나라 좀 가자 이제. 빨리 죽여. 야 비켜봐 나 먼저다. 내 목 맞았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콜로세움에 갇혀가지고는요 제비 뽑았어요. 내가 먼저 죽으려고. 저 사자에게 내가 먼저 가서 물어뜯기려고 제비 뽑았어요. 그리고 죽는 것을 보면서 박수쳤어요. 철장 안에서 야 천국 갔어 박수쳤다니까요. 진짜 그게 죄성신인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기도 말씀이면 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희망이에요, 여러분. 주님 붙잡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게 진짜 희망이란 말입니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힘을 주시면 순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루에 10장도 말씀 있는 것이 버거우면 그런 힘을 못 얻어요, 여러분. 못 얻어요. 그냥 바지에 오줌 쌀 준비하세요. 그냥 기도 말씀하세요. 미친 듯이 말씀 보세요. 미친 듯이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그 체력을 여러분 키워놔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혹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질에 부족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지게 되더라도 많은 수가 남을 거예요. 많은 수가. 휴거는 진짜 1%만 가는 거예요. 정말 1%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남겨져도 주께서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항상 함께 있다고 했어요. 유대인, 이방인들 구분하지 않은 모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주시고 막는 이 적그리스도 하는 어떤 일들을 그때 나타나도록 막는 그 성령님은 올라가시지만 구약 때처럼 개별적으로 역사하신 성령님이 여전히 존재하시는 거예요. 구약 때 다윗에게 성령 충만했거든요. 사무엘, 사울도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던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신부들을 데려가십니다. 그게 휴거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깨어나가지고 정말 휴거가 있었네. 야 내가 정말 주님의 믿음에 부족했네 라고 하면서 그때라도 돌이켜서 정말 주님을 받으려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14만 4천을 따르면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남겨지면 그 무리에 포함이 돼야죠. 그 무리에 포함이 돼야죠. 근데 그 무리에 포함되려면요 지금부터 기도 말씀으로 다 깨우세요. 지난 사람 다 깨우세요. 이거 지금부터 기도 말씀으로 여러분 체력을 쌓아 놓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모았을 때 엄청난 날이 지금 이제 곧 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가서 김전사 내가 진짜 기도 말씀할 걸 늦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just do it 해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내일부터 미친듯이 기도 삼매경, 말씀 삼매경에 빠지셔야 돼요. 그렇게 주님으로만 사는 법을 지금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먹을 것도 끊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부터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라고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진짜 그때가 왔을 때 여러분이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게 되고 베리치 받게 되고 별 희한한 짓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영기 목사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부터 우리는 주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심지어 주님이 나를 내쳐도 그래도 주님만이라고 하는 믿음을 지금부터 우리가 연습해야 되거든요.
근데 걷다 대고 주님이 이용해서 이것도 받아 쳐누리고 저것도 받아 쳐누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인기 목사가 미운 겁니다. 그 인간 자체가 미운 게 아니고요. 그분의 가르침이 미운 겁니다. 성도를 지옥으로 보내는 가르침이니까요. 지금은 정말 일용할 양식으로 족한 줄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제발 주님께 주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오늘 생명 주시고 하루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말씀 볼 수 있게 눈 주시고 말씀 들을 수 있게 귀 주시고 무릎 꿇을 수 있게 다리 주시고 그냥 내가 오늘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은혜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연의 징조를 통해서 이제 진짜 희망이 없음을, 후쿠시마의 죽음의 공포가 이제 시작됐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평지풍파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길만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회복교 성도님들 시작되는 내일부터 미친듯이 또 기도와 말씀의 산매경에 빠져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와 그 복과 그 축복을 우리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